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4일 새벽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생존 조건을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게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민족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인류를 이야기하자고 하지만은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기 676년에 대당결전을 통해서 신라가 민족통일국가의 터전을 만든 다음에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10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족 분단의 현상을 마주하면서 민족 통일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냐, 누가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정통세력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민족이란 이 좋은 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기를 쳐서 스스로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 세력을 반민족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이나 좀 배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기본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을 자유민주주의식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독재로 살겠느냐의 선택을 놓고 싸우는 대결이므로 타협이 불가능하다. 한쪽이 이겨야 한다. 우리가 김정은 체제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뿐이다. 그러면은 누가 민족 반역 세력이고 누가 진정한 민족 세력인지를 규정하자.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이런 자는 민족 반역자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화두를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한번 의사표시를 한번 소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민족의 적이요 수치다. 민족사 2000년에 민족에 가장 큰 해독을 끼친 역적들로 기록된다. 민족 반역의 3대이다. 2.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을 민족으로 규정, 이들과 이른바 민족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남한의 새 정권은 민족 반역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다. 3. 그런 흐름 속에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을 추종했던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연설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가 아닌가 묻습니다. 4.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 반역의 전쟁 6.25를 남침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물타기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를 비호한 민족 반역자 아닌가? 5. 민족 반역 집단인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제주도 4.3 무장폭동을 공개적으로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던 억어인 것처럼 미화하고 이를 지랍한 국군과 경찰을 국가폭력범으로 매도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 집단을 편든 민족 반역자가 아닌가. 6. 민족 반역자 김정은 앞에서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사칭,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고 같은 문장에서 아들뻘 되는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호칭, 부하 행세를 하는가 하면 유엔이 규정한 반인도 범죄자를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한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부르는 게 틀렸나? 7.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세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을 지워 조국을 사생아적 존재, 즉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고 가르치는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 8.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공인한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확립한 역사적 문서인데, 이를 변조 38도선 남쪽에서만 유일한 정부라고 거짓말한 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은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9. 민족 반역자이자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 거주 국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전단, 이것을 보내는 애족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든 자가 민족 반역자가 아니면 누구인가? 10.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우리가 지어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미사일 불법 발사를 계속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참견하는 민족 반역자의 욕설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자는 민족 반역 동조자이든지 노예가 아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신영복이 지어주었다고 자랑하고 신영복 글씨체로 국정원 원훈을 새겨 넣도록 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에 신영복 그림 글씨를 붙여놓는 사람은 오매불망 신영복이 추종한 김일성을 흠모하는 사람, 즉 민족 반역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2. 이런 김일성 세력의 핵심인 북한군을 적과 악으로 규정해야 싸울 수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민족 반역의 군대를 주적으로도 부르지 못하게 한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은 국군의 존재 의미를 지우려 하는 민족 반역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13. 김일성 민족 반역 세력과 싸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발전시켰던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이 정권의 냉담과 적개심 표출,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맞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과 김관진 안보실장들에 대한 가혹한 표적 수사, 김일성 추종자들 신영복, 주사파, 윤희상 등과 김정은의 풍산깨 등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비교하면은 문재인은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민족 반역자로서의 자질을 완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14. 김일성 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무장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사드 추가 배치 및 핵민방위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수령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감히 막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 반역의 노예근성, 그 자연스러운 표현 아닌가? 15. 한반도의 생존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세력의 대결 구도이다. 남북한의 8천만 국민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해서 고립시키는 투쟁은 2대 8천만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5천만 명이 다 존엄한 존재인 대한민국의 남한 거주 국민이 들고 일어나 3천만 북한 거주 주민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북한의 최고 존엄 한 명을 타도 노예 해방을 이루는 것,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이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은 민족 반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요약하면은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로 불러달라는 뜻으로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마땅하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올려져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